자, 아니 근데 정도권 못 쳐야지. 뭐 계속 보면서 연습 경기는 뭐 질 수도 있는 경기니까 너무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도 뭐 너무 답답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쵸? 다들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오늘은 경기를 보면서 집에 와가지고 뭐 좀 먹으면서 보고 하면 한 3시 반쯤 경기 끝나겠지 했는데 뭐 공격이 다 1, 2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밥 먹다가 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리뷰를 해봐야죠. 지는 건 괜찮죠. 뭐 우승을 하는 팀도 1년에 60번 이상을 지는 게 야구니까 지는 거는 괜찮은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와이스가 나왔는데 와이스 피칭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는 3이닝 예정이었는데 3회까지 투구수가 굉장히 절약이 돼서 4회에도 올라왔고요. 근데 4회에 올라와서 괜히 이제 안타 맞은 이후에 병살 코스를 수비가 이제 실책을 하는 바람에 공을 좀 더 던진 감은 있는데 그래도 좋았고, 1, 2회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 3회에 점수를 줬고 3회부터는 약간 제구가 조금 흔들리는 경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 좋았고 152km까지 최고 구속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스위퍼의 각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폰세랑 똑같이 건강에만 문제가 없다면 저는 크게 걱정을 할 것이 없는 투수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종과 구위를 갖춘 선수가 실패를 한다는 것도 사실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만 로테이션 쭉 시즌 내내 소화하면서 보여줘도 저는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3분의 2이닝 동안 자책점은 1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었고 와이스의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 자, 그리고 이상규 선수가 두 번째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참 이상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잘했으면 좋겠는 선수이기도 하고 우리 팬들이 이상규 선수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호주전에 등판했을 때도 삼진 7개를 잡고 뭐 했지만 저는 의문부호가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볼 개수가 너무 많고 볼넷 개수도 많았습니다. 이 선수가 명확한 단점이 있는 선수예요. 제구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9이닝당 볼넷 개수가 4개가 넘어가는 선수이고, 지난 시즌에 다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화구로 던지는 공들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본인도 이번에 미국에 이제 다녀오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완을 해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호주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역시나 않습니다. 오늘은 좀 문매를 맞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뭐 김서현이라든지 뭐 정우주 같이 150km 넘나드는 엄청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또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가 본인이 유리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런데 몰린 카운트에서 볼넷을 내주지 않기 위해 던지는 공은 결국은 패스트볼. 근데 그 패스트볼이 엄청나게 위력적이냐면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참 이게 투수로서 애매한 선상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동주 선수가 개막전에 맞춰서 나올 수 있을지 아직도 이제 5대5 정도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상규 선수가 5선발로 투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문동주 선수가 빨리 와야 되는데 뭐 아픈데 빨리 올 수는 없죠. 근데 아픈 건 아니죠. 컨디션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인터뷰 내용 보니까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저는 문동주 선수를 빨리 이제 문동주의 실전 피칭을 좀 보고 싶게 되는, 역설적으로 그런 오늘의 이상규의 피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뭐 기대도 되는 선수고 노력을 하는 선수인 것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열심히 본인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뭐가 크게 변화된 어떤 눈에 두드러지는 모습을 확인은 아직은 못했다가 이제 냉정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올라온 투수들이 권민규, 박부성, 조동욱 뭐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대체로 다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박부성의 피칭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죠. 이 선수가 매력이 있어요.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코스에 공을 던질 수 있고 타자들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스티벌이 아주 위력적이어서 뭐 그런 언더핸드 스로우가 아니라 진짜 옛날에 정대현 선수처럼, 이 정대현 코치가 대학 때 박부성 선수의 코치였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워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 박부성 선수를 어떻게 과연 5월 이후에 1군에 올릴 수 있을지 봐야겠지만 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옆구리 투수가 있어야 되니까 시즌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다양성은 불펜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이 박부성 선수를 어떻게 쓰게 될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권민규는 딱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제였죠. 제가 리뷰할 때 맞는 날이 올 거다. 근데 그 경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좀 저는 그런 날이었다고 봤거든요. 첫 타자에게 장타를 맞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민규 선수가 호기롭게 그것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 참 좋다. 밸런스가 좋다. 주자가 나가건 스코어링 포지션에 있건 뭐 어떤 타자가 들어오건 자기 밸런스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게 현장에 아주 좋은 평가이기도 하고 딱 누가 보더라도 그런 단단함이 느껴지는 선수라서 이 선수 참 올 시즌 내내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막 1점대 평균 자책점, 2점대 평균 자책점 이런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는 너무 과한 기대인 것 같고 불펜으로 나오면서 뭐 한 3점대 초반 그렇게 이제 솔리드하게 좌타자들을 상대로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불펜으로 충분히 득점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권민규 선수도 무리하면 안 되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비 이야기를 조금 짚고 갈 텐데 일단은 심우준 선수의 아찔한 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비는 오늘은 나와도 되지만 정규 시즌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오늘도 댓글창에 50억 주고 데려온 이유가 수비 좀 하라고 데려온 건데 잘 치지도 못하는데 그런 수비까지 하냐라는 비난이 정규 시즌엔 더 크게 쏟아질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SSG는 오늘 수비 잘하니까 이건 핑계밖에 안 되지만 그 구장의 어떤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지는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잘해야죠. 받는 돈이 비싸니까요. 그리고 심우준 선수는 오늘 안타도 치고 도루도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심우준의 그런 발빠른 어떤 주루 플레이가 기대하는 바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회 중견수 이원석 선수의 수비는 아마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석 선수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류의 조금 어려움, 정말 머리 어지럽게 하는 괜히 이제 상대 주자들 한 베이스 더 가게 하는 수비들이 꼭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 물론 이제 중견수는 플로리얼이 나올 테지만 이원석에게 아쉬웠고 반면에 오늘 최인호가 좌익수로 나왔는데 수비가 좋았어요. 좌익수에서 호수비도 보여줬고 안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타석에서도 장타를 포함해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김경문 감독도 코너 외야 아직 안 정해졌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몰라요.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잘하는 선수가 바뀌어요. 임종찬 선수도 그저께 그 충격요법 교체 이후에는 오늘도 안타를 때려내는 모습, 어제도 안타 쳤잖아요. 확실히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어떤 전투적인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삼진도 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일단은 2월의 경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개막을 이제 코앞에 둔 3월에도 여전히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습 경기 계속 있고 또 시범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 누가 점수를 따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문현빈도 3루 수비 많이 좋아졌죠. 원래 이 선수가 뭐 캐치는 잘하는데 오히려 2루에서 조금 서두르다가 실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3루 수비는 좀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어깨가 조금 이 선수가 조금 부담이 된다고 했었는데 어깨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3루에서 수비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또 오늘 허인서 선수의 안타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허인서가 어제도 좋은 안타를 쳤는데 이 선수가 스윙은 참 자신있게 돌리는 선수예요. 아주 훗날 굉장히 잘 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리 뭐 허인서가 잘 치고 어제 황영목이 잘 치고 이런 어떤 롤플레이어들이 잘 쳐도 중심 타선이 이 지경이면은 야구를 할 수가 없어요. 노시환 선수가 지금 저는 그렇거든요. 홈런 2개 좋죠. 근데 그 나왔던 홈런들이 다 밀어서 친 홈런이었고 진짜 제대로 스윙 스팟에 맞아서 시원하게 좌익수키를 넘어가는 홈런은 또 아니었고 그런 어떤 안타성 타구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아직 본인의 밸런스가 안 올라온 건지 본인도 지금 좀 답답해하는 모습이던데 안치홍 선수도 어제 잘 맞은 타구 2개가 잡히기는 했지만 막 이렇게 또 시원한 타구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최은성도 어제 안타를 쳤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클린업이 다 죽을 써버리면
뭐가 안 되거든요. 물론 오늘 그 선수들이 클린업으로 나온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이 선수들이 중심 타선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플로리얼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SSG의 오늘 나온 투수들의 면면이 사실 박종훈 선발해서 젊은 선수들이 주로 나왔던 걸 생각하면 영봉패를 당하는 거는 오늘 끝나고 아마 밤에 라이트 켜질 때까지 밤 늦게까지 김민호 타격 코치를 위시해가지고 엄청난 또 스윙을 돌려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보기가 그러면 싫어집니다. 어떻게든 뭐 댓글창에는 연일 하나는 빠따가 문제다, 이거 식물 타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어떻게든 아니다, 이번 시즌 다를 거고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줄 거고 플로리어도 잘할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어제도 사실은 뭐 뒤늦게 KT 위즈의 어떤 패전조 1군급이 아닌 투수들을 상대로 점수를 낸 거잖아요. 맞아나가는 타구들이 하나같이 참 비실비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남은 시간 동안 이게 본 실력이 아니고 페이스가 아직 안 올라온 것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